위해서 뷰티 토크쇼를 진행해보자 합니다. 뭔가 천연은 그냥 어떤 그 성분이라던가 주 재료 이런 데서 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리고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나 제조 과정까지도 굉장히 친환경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현재 국내적으로 한 20여 가지가 유기농 인증이 있는데 다 그 기준이 틀려요. 이제 미국이나 어떤 유럽 같은 데는 어떤 표시가 된 것들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소비자들이 갖는 피해의식인 거죠. 그러면은 유기농 화장품이 정말 실생활 유용한지, 정말 좋은지. 유기농 화장품이 나오면서 내 피부는 괜히 약한 것 같고 괜히 화학성분 쓰면은 나중에 확 늙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자연스럽게 바꾸기도 하는데 사실 피부가 체감하는 그런 화장품으로서의 느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원래 유기농을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인간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지구를 다 생각한다면은 이 지구는 인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구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유기농이에요. 어찌 보면 유기농 화장품에 선택하는 게 소비자의 몫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장르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기농이 정말 필요하고 유리한 장르가 있고요. 과연 이걸로 유기농을 썼을 때 효과가 있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티에이징이라던가 치료의 목적으로 화장품을 소비하실 때에는 유기농보다는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유기농 그러면 무작정 피부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내 피부는 여드름 피부인데 유기농 제품의 보습이 이게 최고야. 그러면 여드름은 안 났죠. 치료가 안 되죠. 근데 왜 유기농인데 여드름도 치료가 안 돼? 유기농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가 되는 게 더마 코스메틱인데, 근데 더마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논란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부과 전문이라는 확실한 스페셜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유기농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샵마스터 빼고는 어디 가서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를 받는다거나 또 컴플레인에서 정당한 그 대답을 얻는다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철학이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자금력이 뒷받침되기 어려우신 소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시간을 견디시고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반응과 어떤 기다림이 들어가줘야 되는 제품군이다 보니까 대부분 제조하시는 또 공급하시는 쪽에서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를 이제 관리의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 수술을 하거나 또는 시술을 하거나 네네. 또는 오늘 바르면 내일 좋아지는 그 한국 사람 특유의 특성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실상은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코스메디컬 제품을 쓰면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지겠지. 유기농 제품이나 이 코스메티컬 제품이나 보면 제조사는 똑같아요. 이거에 대한 기준도 사실 없고 식약청에서는 사실은요, 이거는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라고 광고를 못하게끔 법으로 막아놨어요. 하지만 닥터모 그런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고, 그냥 유기농이라는 것도 이런저런 왈가왈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병원 화장품이 난 더 좋더라, 신뢰가 가더라. 그리고 또 어떤 소비자는 난 유기농 화장품이 더 신뢰가 가더라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군을 유지해 가는 게. 유기농 화장품에 너무 많은 걸 기대를 해요. 그냥 유기농 화장품 뿐이고 원료가 태생이 자연을 보호하고 이런 것 뿐이지 이게 일반화부터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비싼 만큼 그 값을 해야 되니까 더 높은 기능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유기농 화장품이 좋다 나쁘다 이란 논란이 아니고, 유기농 화장품인 척하는 화장품이랑 유기농 화장품의 광고 기법에 대해서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라던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화장품 쪽에서 가장 많이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 실험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니까 착한 브랜드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유기농과 자연주를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업체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비자들도 그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상품 지식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선택하는 거에 차이가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판단력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자를 선택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것 같은, 근데 유기농이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바라는 건 또 자극적인 거, 빠르게 속도를 내는 거에 기대치를 가져가는 소비자의 어떤 중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맹신하고 너무 기대하고 거기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착각 자체가 제일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소비자들이 스스로 착각한 게 아니죠. 분명히 어떤 그렇죠. 광고로 어떤 인해서 광고나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죠. 스스로 좀 많이 알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이제 좀 매도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유기농이기 때문에 아 유기농 안 좋네. 앞으로 유기농 안 써라는 좀 약간 절대적인 그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게리뷰티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도 많이 시청하시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공간에도 네. 사실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유기농에 관한 뭐 속설들, 뭐 독일 규제가 제일 까다롭는데 우리는 맞아요. 여기를 인정했네, 뭐 이런 정말 현혹할 만한 근거 없는 네.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의지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정말 소비자들이 자기 판단에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유기농 시장에서 유기농을 그냥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화장품 문화로서 생각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은 기능이 있는 생활용품이에요. 클렌징 또는 보습 또는 영양제죠. 유기농 원료만으로는 그걸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유기농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기능이 더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너무 그 유기농의 그 함량에 민감한 것보다는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원료를 올바르게 썼는지 이걸 더 좀 참고를 하시고 너무 원료가 100%다 아니다에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제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고 유기농 화장품 논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뷰티 토크쇼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지금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